년생이신가요? 1943년. 1943년 원래 고향이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곳이 무안의 매곡리 양림부라기에. 거기서 몇 살 때 나오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19에 저 현경 예반리 네, 현경 예반. 화촌이라는 마을에서 한 9년을 살았지요. 거기가 이제 농토가 좀 있어가지고 그 이제 농사를 좀 짓느라고 한 9년 거기서 있었어요. 내가 5대 독자여가지고 5대 독자여가지고 누나들 두 분이 이제 있다가 이제 결혼해버리고 어머니가 좀 몸이 그렇게 이제 건강하시들 못해서 제가 이제 일찍 결혼을 했죠. 그 현경서 나왔어요. 현경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양림에서 이제 매우 양림서 살다가 6.25 때 불이 났거든요. 저 북교가. 무안 북교를 제가 3학년까지 다녔지요. 학교도 이제 목재로 많이 짓으니까. 네. 그 신간으로 이제 목재 그 5칸이 있었는데 그거는 마치 안 탔어. 우리가 이제 학생들 전부 그 책 줘가지고 그 이제 모래 창고를 가가지고 모래 갖다가 바닥에다 깔고 거기다 그냥 가마떼기 깔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모래 깔고 가마떼기 덮고. 네. 그렇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선생은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생을 한다고 임순공 선생 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아이고 이제 아들 한난디 그러니 땅바닥에서 공부하는 것을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전학을 안 받아주고. 여기서 학생들이 여기 많아서. 중앙교에서는 거기 이제 북교로 살리려고. 그러니까 양림서 거기 행정학교 한 8km 돼요. 한 8km 된뒤 그 6.25 직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와도 다닌 거예요. 걸어서. 내가 행정초등학교 12회 졸업을. 그건 면성중학교. 지금 면성중학교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중이 면성중학교였죠. 무안 북중이. 맨 처음에는 그 학교가 대성중학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향교가 있어가지고 향교에서 그 학교를 건립을 했었죠. 원래 이제 향교라는 데 옛날에 이제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랬는데 이제 학교 지어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대성중학교로 설립을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면성중학교로 무안의 고가 얼른 말하면 면성입니다. 면성. 고고가 면성이에요? 네. 농사 일을 하면서 우리 애조부님이 아주 한학으로 대학자셨지요. 주파 박기청. 박기청. 바로 애조부님이신데 양림사에 지금 모셔 잡고 있지요. 양림 사당에. 무안 향교 유림들이 이제 요 호남 유림들이 그 3월 3일 제를 모셔요. 이 주파 선생님한테 한학도 좀 배우셨겠네? 그렇죠. 내가 5살 때부터 이제 그 천자책 갖고 다니면서 배우다가 천자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나와서 또 중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공부가 한 동네니까. 한 동네니까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공부도 하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지금 주파에 박기청 선생님 뭐 서적 같은 것은 혹시 있는가요? 책 같은 거? 책 있죠. 혹시 번역 한글로 구격했어요? 번역된 것이 없어. 근데 지금 주파 선생님 6호가 원형이정으로 지금 4권 있습니다. 유산정도 올르셨네요. 유산정. 문화재 의원들도 와서 한번 이제 이 책을 그때 이제 6호를 보고 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때 워낙 그 대선생의 글이라. 그렇죠. 조심스럽죠. 함부로. 자기가 그 선생님을 깐다고 욕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문이 워낙 어려운 분이라 어렵고, 그냥 뭐 한 글자 하나 갖고도 여러 가지로 이제 풀이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글을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그냥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성중관에서 올라가고 있는 사우는 평산사하고 양림사를 했어요. 내가 배웠지만은 그래 나도 애조부님이 좀 고약하시고 그랬으면 한학 공부를 확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시키. 자연스럽게 네가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와서 책 가지고 와서 피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성을 가르치들 안 해. 딱 한을 이제 이렇게 줄이 있으면 오늘 이런 한 줄,
한 줄 요는 딱 쓰고 외우고 뜻까지 싹 뜻풀이 딱 하고 나야 그 다음 줄을 가르치지. 그러면 열흘이 돼야도 새로 가르치들 안 해. 지금 현경에서 제가 몇 살, 9년 동안 계셨다고요? 예, 9년 동안. 그러면 28살까지. 예, 그렇죠. 그리고 28살 때 그럼 어떻게 움직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얼른 말하면 나를 그 학교 땡볕에서 공부한다고 20리 밖에다가 얼른 말하면 보냈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냐면 내 아들을 오형제를 낳았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예. 현경이 참 항투밭이잖아요. 그러죠. 그때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그럼 비 와볼 때는 아주 학교 갔다 와보면 뻘로 가요. 뒤범벅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5년 만에 손자 5을 뒀는데 이 항투밭 걸어다니면서 공부를 안 시킨다 그래갖고 거기서 내 행력사 한 10,000평을 지었어요. 농사 그 당시 예, 엄청난 농사구만. 밭이 한 5,000평, 논이 한 5,000평. 그래서 한 10,000평 정도를 이제 일꾼 들이고 지었다가 얼른 말하면 한 달에 다 팔아본 거예요. 우리 영감이 그렇게 그거를 얼른 막 생각하고 판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손자 하나라도 하여튼 잘 가르친다 그래갖고 그냥 딱 팔아보고 우리 갈 데도 없이 딱 팔아본 거예요. 또 이제 내 사업을 이제 하면서 무슨 사업 하셨어요? 양파 마늘 이제 취급을 했어요. 그때 서울 용산시 물류했구만 한마디로. 예. 양파 마늘 갖다. 목포 무안에서는 마늘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행정방은 저쪽으로는 농사만 지어다 팔 데가 없어. 그러니까 팔로. 그냥 마늘이 시세가 없어가지고 양파 장사를 한다고. 그때는 막 무안에 양파가 네, 엄청나게 양파 막 많이 나는 때라. 네. 그러면 한 들판을 내가 다 사버렸지. 싹. 밭대기로 사버리는구나. 밭대기로 싹 샀는데 장마가 딱 와버리니까 그냥 캐들 못한 거예요. 그렇게 풀이 그냥 이렇게 질러버렸어. 그럼 망해버리는구나. 한 200마지 정도 샀다가 그냥 그대로 밭에 다 썩혀버렸어. 그대로. 그랬는데 내가 양파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얼른 미시 가는 거예요. 올해도 밑가고 몇 년에도 밑가고. 그러더니 막 땅을 팔아갖고 막 주고 돈을. 부모님이? 예. 그러면 계속 돈이 없어. 아버지가 딱 가다 버렸으면 그대로 그냥 많은 거인데 계속 막 대주니까? 집도 뭐한 것은 세 채나 있어가지고 막 집도 팔아서 주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얼른 말하면 아버지 생전에 아무것도 없이 대합한 거예요. 나 사는 집까지 다 팔아버리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 사업을 하다가. 예. 하여튼 네가 내 집만 사주라 그래갖고 천여금을 딱 주고 이제 빚쟁이들 다 오라겠죠. 오라 해가지고 그놈을 이제 분배를 해준 거예요. 싹 분배해버리니까 그 이제 친구가 우리 집산 친구가 보니까 여기서 딱 지어버렸거든. 그때 6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제 의외로 이제 준 거예요. 친구가 이러 갖고 사글세방이라도 얻었고 살으라고. 구강물을 좀 배놓으니까 전부 이제 동네 초상 같은 거 나면은 내가 전부 이제 가서 축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제사도 이제 지내고 자식들 내올 때 이제 그러죠. 뭐 쓰는 거. 사성 같은 거 이제 전부 이제 그런 거 이제 써주고 그러니까 어른들 이제 내가 이제 그 좋게 봤어. 그래가지고 부도 딱 나니까 그 어른들이 세 분이서 오셔가지고 야 자네 살 집을 우리가 줄 테니까 근데 큰 장사를 한 줄 아니까 자네 마음 잡을 동안 우리 불황 일을 좀 봐주라. 5년 동안 이제 이장을 하면서 이제 그래 이제 공집에서 이제 동네 주는 집에서 이제 이런 살면서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이제 우리 매형을 서울로 여가 이제 안동 없으니까 그러죠. 네. 서울로 이제 이장을 해간다고 오셨는데 거기서 철학을 하는 사람을 한 분을 모셔 서울서 그 철학관 한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그 몇 년생이냐고 이제 물어본데 이제 염소띠 이제 얘기하니까는 당신은 이 집사 빨리 뜨시오 거야. 그 이제 빨리 들어가니까 그냥 싫은 정이 나더라고. 살기가 싫은 정이 나. 그래서 이제 이장 5년간을 하고는 어른들보다 나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살았었으니까
동네 일을 못 보고서 이장을 딴 사람한테 이슈하고 이제 얘기는 마치 이제 그때 무안 군이 국악원을 저 경찰서 앞에 그가만 정일용 씨 별장이라고 해가지고 목재로 2층으로 지어가지고 그 이제 그래 무한 이제 군에서 군이 국악원을 그놈을 이제 세를 빌려갖고 비어갖고 있으니까 후손들은 다 서울로 이사 가버리고 비어갖고 있으니까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국악원을 이제 같이 좀 운영. 근데 내가 원래 국악을 이제 좋아하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국악을 좋아했어요. 아. 그래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집이 별도로 한 채가 이제 관리사가 있어. 이제 기아집으로 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국악원도 운영을 하고 이제 같이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무안군에 가서 이제 국악협회가 생기면서 내가 이제 국악협회 이제 사무국장을 이제 맡고 하면서 이제 국악원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땅이 우연히 그 서울 사람이 사게 되었어요. 그것이 한 1,200평 되는데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짓으려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땅이 경찰서 앞에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짓지를 못해 높이 짓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토지공사에다 팔아본 거예요. 이 땅을 이제 토지공사에다 팔았는데 빨리 이 집을 여하튼 철거를 시켜주라. 전기 수도 다 자르고 철거를 시켜갖고 집이 없었던 것으로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부잣집 그 별장이라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아주 부자가 짓은 집이라 뭐 판자가 마루 판자고 이렇게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띄고 있는데 약사사 박경원 스님이었더라고요. 약사사 박경원 스님. 그래가지고 내가 제목을 석가래 같은 거 다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어서 쌓아놨는데 당신한테 팔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파는데 또 이제 집을 짓으면서 석축을 돌 같은 네. 거 그런 거 다 필요. 해놨는데 그것까지 전부 싹 이제 그리고 나무도 동백나무가 자관 큰 것이 8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룡나무도 큰 것이 모두 나무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스님이 쓰시라면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주면 쓸 거냐고 그래. 그래서 아 스님 주고냐고 들어주시오.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저 석주까지 싹 자기가 뜯어가는 것을 하고 1,000,000원을 주마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나무도 필요한 것은 다 파가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관리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도 부잣집이라 좋게 지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자기 문중 제시를 짓으려고 또 그걸 팔으라 해서 그런 것도 별도로 또 이제 그거 팔고 어쩌고 한 것이 참 빚쟁이들 다 갖다 줬죠. 갖다 주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 지금 돈을 100만원 받을 사람은 도로 한 2,30만원을 돌려주고 도로 주면서 이런 거 갖고 와서 이제 고마우니까 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다 빚을 싹 정리해 그러고 계속 이제 돈이 생겨 우연스럽게. 그러자 박선배 군수가 여기로 온 거야. 박선배 군수예요? 면색이 군익국악원이라고 한뒤 이렇게 세여다가 어디서 쓰겠냐. 그 군수님이 여하튼 오셨으니까 부지를 하나 해가 선정을 해서 국악원 하나 지어주라. 그래가지고 박선배 군수한테 얘기하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문화관광과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딱 그냥 그 메모 허락해놓고는 그냥 그래가지고 바로 그의 부지 지금 현 국악원 현 부지 그 부지를 사놓고 박선배 군수가 이제 딴 데로 가불고 그 후임 군수 가서 이제 그 국악원을 지었지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국악협회 이제 일을 보면서 또 국악원 그 전체 이제 책임을 나한테다 군에서 나한테 줘부는 거예요. 지금 그 처음에 창립할 때 국악원 원감은 누구였어요? 김창근 씨라고. 창립할 때 예. 김창근 씨예요. 창근 원감 이분은 무한 분이신가요? 저 운나. 아 운남이에요. 이분도 국악을 하시겠네요? 그럼? 장구 쳐서 장구.
총 책임을 국가원을 맡겨버린 거예요, 군에서. 그러면 나는 이제 군청 임직원이 되고, 아, 군청 임직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나올 때 이제 퇴직금까지 다 받아갖고, 아, 그럼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셨구나. 예, 그렇죠. 거기서 매일 이제 거기서 근무. 월급이? 나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돈이 자꾸 모여지더라고요. 이러면서. 모여져. 어렸을 때 본 그 학자가 예, 예. 간상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2000년도 60세인가요? 예. 2000년 60세에 퇴직이요. 2000년도에 이제 그만두고 그 후로는 계속 이제 학교 일로 복지관 일로 사회복지관에서 가르치면서 가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가르치고 어떤 거 가르쳤어요? 이제 민요 이제 이 사물놀이 농악 민요, 사물놀이. 예 농악 아, 민요를 직접 하셔요? 내가 아, 부르는 거? 예 그렇죠 내가 창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까지 받았어요. 아, 무슨 민요창이에요? 아니요 판소리 심청가로 해서 순천가로? 전국? 뭐 이름이 뭐예요? 네. 국악경연대. 아, 전국 국악경연대. 그리고 이제 고법으로는 저 전주 주최 KBS 전주방송의 주최하는 이제 그 대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우수상 그 소리부 장단 소리 장단팀 예예 원감 내가 4년 했죠. 아, 그러면 2000년도 퇴직하셨으니까 예. 1996년 96년 해가지고 그때부터 원감 이제 창원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지호 선생이라고 저 강주 이지호 선생님. 북은 또 이지호 선생 신랑이 강주 고법 문화재거든요. 그 감남종 씨라고 그분한테 내가 이제 북을 남종 감씨의 감. 아, 감씨. 감남종. 달감자. 그 무안에 뭐 강용환이라든가 그 강씨, 강윤학 선생 이런 얘기는 그때 혹시 모르셨었나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애당초에 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한 5년간에 걸쳐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아, 그래요? 네. 내가 국악협회가 생기면서 강남중 선생은 내가 알거든요. 나하고 한 분하게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강남중 선생은. 그런데 우리 집하고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버님이 잘 살고 우리 아버지도 국악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 강남중 선생한테 그때 딸 안 나오고 미수이라고 이제 딸이 하나가 옛날에 계란 그 10개씩 집에다 이거 묶어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그거 팔아갖고 둘이 먹고 다 부녀가네. 아. 그때는 이제 감남선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소리 하나도 못 댕기고 이제 그런 판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그 부녀간을 내가 미개 살릴 테니까 우리 아들을 가르쳐라. 그 감남준 선생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감남준 선생 그때 당시에 조금만 기운이 있었어도 내가 감남준 선생 소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감남준 선생한테 이제 소리를 이제 그 배우들 못하고 이제 이 감남준 선생을 나는 애당초에 이제 여기를 이주를 해서 이 집안이 옛날에 얼른 말하면 그 단골. 단골래. 단골 이제 그 출신인 걸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선배들도 이제 국악을 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강태용, 강용환 선생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내가 찾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가 강태용 선생 가야금 보존회가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가지고 내가 부산까지 이제 가가지고 그걸 찾아가가지고 그 무엇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국악원에 그 세워져 있는 비가 그 제가 세운 거예요. 제가. 아, 그 예적비. 예적비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장은 옛날에 기영차를 신분이라 일로뿐인데 그 양반은 이 관계는 전혀 모르고
예,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예적비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군에서 그때 2천만 원 그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내가 이제 서울 가서 이제 그 향후들한테 하고 무안서 이제 하고 해서 그 협찬을 받아가지고 한 1억 그 모금을 해서 얼른 말하면 그 마치 초등학교 와서 이제 그 배상학 교수가 여기 네. 청천지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도와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배상학 교수가 얼른 말하면 그 도와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재작년에 무한문화원 이러면서 강용환 선생 그 자료를 좀 많이 찾았었어요. 네. 근데 그분 그 출생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적비에 가는 그게 저 부안의 강태웅 선생 제자도 누구더라? 그분이 무슨 출생을 갖다 1904년도인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다른 책에 그 조선 창극사나 뭐 이런데 박광 선생이 쓴데 보면 1938년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그 부산에서 예, 부산에 서신 분이. 예, 그 강태웅 보존에서 쓴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양반 유품도 지금 그 보존에 가면 그 보존에서 지금 예. 강용환 선생 유품도 갖고 예, 있는 거예요. 유품도 다 그 시에서 얼마나 공원에다가 그 집을 상당히 크게 짓어줬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공원에가 지금 전시관 있는 거예요? 공원에서 거기서 이제 얘들 가르치고 또 전시관도 거가 있고. 그런데 강용환 씨는 그 무한 지금은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40대 있을 때는 그 양반이 얼른 말하면 그 죽어갖고 무안까지 온 거잖아. 아는 분들이 한 서너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아, 강용환 씨 돌아가셨을 때? 아는. 그리고 평양서 상여로 무안까지 한 달에 거쳐서 얼른 말하면 온 그 무엇을 증언을 실제 그 노인들이 본 것이니까. 그래서 29일에 걸쳐서 무안까지 상해를 메고 왔다. 그랬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 거예요. 어째 그것을 아냐. 그 고발장이 있어요. 고발장이. 강용환 선생이요? 예, 강용환 네, 고발장 있어요. 예. 예, 예. 고발장이 있는데 얼른 장례비를 준 놈을 거기서도 얼른 말하면 무엇을 해본 거예요. 착복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으려고 고발을 했어.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만큼 얼른 말하면 강용환 선생이 그 훌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일개 얼른 말하면 그 책 한마디 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국가에서 장례비까지 대줄 정도가 되었으면은 그것이 근데 그때 그 강태웅 선생이 아들이었잖아요. 네. 강용환 선생. 근데 평양에서 네. 그때 민씨 집안에서 평양을 갔더만 강용환 선생 그 공연으로. 근데 그때 평양에서 죽어가지고 찾으러 가요. 근데 묘자리가 없어. 뒤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근데 묘자리도 없어질 정도인데 장례가 그때 여기까지 한 달 동안 왔을까? 아 그거는 순전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건 여러분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만든 것이고 만들어 갖고 써놓은 것이고 이제 어설프잖이 알아가지고 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례를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강용환 선생이 나주에서 광주에서 하고 창극단 활동을 했다고 이런 기록들이 또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번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되는데, 근데 1904년도에 돌아가셔버리면 뭔 얘기가 되냐면은 창극이 1904년도에 원각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강용환 선생이 창극을 만들었다는 게 지금 부정이 돼버린 이게 나와버려서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연구하면서 한 1904년설에 사망설을 받아들일 경우는 창극을 한 것이 안 돼버려요. 근데 지금 안순환이라고 옛날에 그 조선의 그게 궁중 숙수였다가 고종 때 궁중 그 요리실이 없어지면서 명월관이라고 만들어갖고 한 신분이 그 구슬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광명환 선생 얘기하거든요. 자기들 창극을 거기서 했다고. 그래서 한 건 사실인데 1904년도에 죽었다고 해버리면은 창극이 1904년도에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죽은 연도까지는 내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 얻었는데 예, 예, 그 이제 의정강대를 하면서 예. 의정강대를 하면서 그 천국 옛날에 중국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서 예, 예. 와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연구하고 했다고 나오더라고. 여기 그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원각 사람은 얼른 말하면 그 이제 예. 기생들 기생들 가르치는 거죠. 예, 예. 학교니까 예, 예, 예. 이제 원각사에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의정강대 하면서 그러다가 그 후계를 가르치려고 평양으로 갔다 후계를 제대로 가르치지 예, 못해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버린 거죠. 예, 예, 예. 38이 죽어버리니까 후계가 없어버린 거예요. 후계가 지금 요 강남준 선생도 원래 이 양반이 김구 선생하고 예, 예. 그래도 뭐 교수를 해가지고 오연도 거기한테 받았구나. 네. 그렇게 되는데 오연이랑 그 호도 내가 직접 그 강남준 선생 들은 거예요. 오연이라는 호도 그 김구 선생이 그 내려준 것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내가 강용환 선생이 상해로 왔다 거기에 그걸 내가 아주 그 옛날에 독립운동도 하고 오신 분이야. 박용규 씨라고 그 양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0한 4, 5년 되겠어.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장관이었네. 그 상해가 와가지고 지금 강용환이에요, 강남중이에요. 강용환 선생 그때. 강용환 선생. 그때 신안에 그 저쪽 지도회가 김윤식이라고 조선시대 그 대신 하나가 유배를 와 있었어요. 그러면 1904년도 8월 달에 강용환 선생이 자기 아들 강태홍 데리고 2번을 가서 거기 가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전에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 일기에 나와요. 그 양반 일기를 쭉 썼어요. 김윤식이라고 그 사람 일기를. 그럼 그 일기에 나와요. 그럼 일기에 2번 공연한 것이 나오더라고. 그럼 8월까지 그 한평이라기더라고. 그게 그때는 아마 그분 사는 동네가 그게 한평 어디 망운이나 해제 그때는 한평이었잖아요. 그래서 한평의 악부 강용안이라고 나오더만. 네. 강용안이 자기 아들 강태홍 데리고 와서 공연하고 갔다고 그 나오거든요. 자기들 입문한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강용환 씨가 원래 지금 장성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아 원래 장성이라고 원래 그래요? 장성 사람이라는데 원래는 이 양반집이었대요. 사람들이 아 원래 단골이 아니고 음. 그래가지고 자기 선대가 이제 강용환 씨 선대가 강윤학 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 이제 몇 대 바로 이제 직계가 아니고 조금 이제 올라간 그 선대가 그렇게 그것이 지금 강씨들 보철에는 나왔다 그러더만. 그때 청계사는 청계 조합장도 하고 하신 분이 그 양반한테 또 내가 들은 것이요. 그것은 그랬는데 같은 그 진주강씨에서 그 자기들 족보에도 지금 다 올라갔고 있었는데 그 잘 살았는데 어른 말하면 옛날에 총을 갖고 포수를 하면은 상당히 잘 사는 집 자식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이렇게 겨울이 되었든지 여름이 되었든지 이렇게 포수를 하다가 이제 대밭에서 이제 뭐 새가 앉았으니까 그걸 잡았던 모양이죠. 그걸 떨어졌어. 포수 싸가지고. 그랬는데 하필 그것이 강집이 단골집이에요. 어떻게 새가? 아니 이 얼마 강용환 씨 선대가 선대가 사냥을 했구만. 포수 사냥을 했는데 포수를 그 옛날에 그 집 뒤에 가서 대밭이 대밭이죠. 대밭에서 이제 새를 잡았는데 이제 떨어지니까 그 이제 주스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이 단골집이었다. 그랬는데 예쁜 처녀가 옛날에 배틀을 놓고 배를 짜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처녀를 욕심을 내갖고 얼른 말하면 자기 부인을 삼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인이 단골이면 남자 아무리 양반해도 단골 마누라를 데리고 살면 남자 단골 돼야버려. 그렇게 해서 단골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강윤학 씨가 한 게 아니라 선대 어디에서
야, 그거. 그래서 그 장성석 원래가 살았는데 그래서 단골이 이 사람들이 된 것이다.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용환 씨 생가를 그 사람들이 살려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러지. 보존을 하겠다. 응. 그 이 사람이 안 팔아준 거예요, 또. 자기들이 보존을 하란다 그래가지고. 어. 그때 당시에 보존을 했으면 그대로 그 생가가 남아있을 것인데, 지금 생각 어디? 여기 중사지가 있죠, 중사지. 옛날 무안 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옛날 고등학교. 그 위에 바울이 상사지, 중사지 그러지. 아, 그때 당시에 내가 예접비 살 때는 그 초가집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 그랬으면 그럼 초가집 그런 걸 그대로 보존을 했어야 돼. 그러지. 그랬으면 좋지. 무한의 국악이라든가 소리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들이더만 그분들이 실은. 그러죠. 그분들이 얼른 말하면 우리 무한의 국악을 얼른 말하면 네, 이제 네. 번창을 시킨 사람들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무한을 얼른 말하는 거 이제 국악 그 그러죠. 특히 창극은 고장으로 강용환 선생님 창극을 시작했던 건 강용환 선생 분명히 했더만 만들었더만 고안을 했더만. 그렇겠죠. 보정소리 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또 선대가 이제 했다고 막 주장해요.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서 또 김창환 선생이 했다고 그러니까, 주장하고. 예, 김창환 그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고. 선생이 했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훌륭한 제자가 있어야 제자가 선생이 있어야 빛이 나는데 그러죠. 훌륭한 제자가 없어 그러니까 네, 선생들은 훌륭했지만은 그 무척을 그 임방울이나 막 이런 사람들 예, 제자들이 다 키워내잖아요. 강태용 선생님도 제자들이 다 키워낸 거잖아요. 그러죠. 강태용 그래서 선- 강태용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유명하지만은 지금 강남중 선생이나 강용환 선생이라는 네, 그대로 네, 묻혀버린 거죠.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실은 이 비를 예술회관에다 그러지 거기다 세워. 거기다 세우기로 한 거예요. 뭐하는 애당초에.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가 그때 틀을 잡아갖고 예술회관을 짓고 있는 때야. 이거 세울 때. 그때 이제 이재현 군수가 나하고 둘이 약속을 했죠. 우선 임시 여기다가 제막을 했다가 그 완성이 되면은 그걸 옮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내가 안 했으면 비슷했어.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세울 누가 생각도 안 했죠. 지금 승달 국악대전도 지금 그 강윤학 그 국악 가문 지금 기리기 위해선 그거죠. 그렇게 나와 있더만. 이제 나오니까 서삼석 군수가 막 민선 딱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서삼석 군수가 이제 취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폭행에 내 여기 이제 사직서가 이제 군수한테 이제 올라가놓으니까 나보다가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한 20년 갇혀 있으니까 그것도 또 실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 말이.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거기서 권현씨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무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하여튼 군수님이 수리를 하든 않든 나는 내일부터 국악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수리를 해주시오. 그래갖고 그냥 수리를 하고 맨 처음에는 그 고법으로 해갖고 이 승달 예술제를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좀 이제 장씨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것만 가지고는 커질 수가 없고 또 얼른 말하면 그렇게 해갖고는 정부에서 또 큰 상을 내려주도 않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도 추모한다고 했으면은 이름도 커지죠. 그대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지. 그러면 서로 그렇지. 좋거든. 네. 이름. 아. 들이 다 이게 정리가 돼갖고 그 이제 우리 무한 국악의 역사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고 지금 참 책자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네. 후대 이거 자꾸 이제 땡겨야죠.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금 예적비 그것을 그 이제 예술회관으로 옮기려고 그 자리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술회관이나 군청 같은 데로 옮겨도 좋아요. 여기 자리까지 그 네. 들어가는 입구 거기다 이제 세우려고 자리까지 다 얘기를 해놨는데 코로나에 네. 이거 잡으면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못 해불고 그 보존에 가면은 강태용 선생이 쓰던 가야금 그게 다 있어요. 다 이제 그래서 그 여기까지 이제 그 유물이 왔다면 강기 씨한테
들었고 그랬는데 그 물론 이제 좀 가장은 되었을랑가도 모르는데 지금 남편이 그 보존회장을 하다가 지금 그 신명숙 씨가 회장을 하는데 그때 하루 저녁을 그 자면서 내가 그 신명숙 회장하고 다 이 얘기를 들었구나. 하죠. 굉장히 우리 강태용 선생 노술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구에서 하다가 부산으로 이제 대구에서 오셨는데 대주건번에서 이제 하다가 부산을 오셔가지고 신명숙이하고 그 신명숙이 신랑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더만. 그냥 둘이 이제 와서 배워 강태용 선생한테서 배우면서 이제 부부가 이제 거기서 눈이 맞아고 이제 부부가 돼야지 이제 제자하다가 같이 원래 이제 부부가 아니고 거기서. 같이 이제 살게 이제 결혼해갖고 살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강영환 선생님 관련한 건쭉 모으거든요. 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차피 무안에서 한번 지금 무안 뭐 국악도 그러고 예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런 것은 지금 해야 될 대목들이라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창극의 시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까지 아이고 1시간 덜썩 넘은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예 아이고 역할 많이 하셨구만 선생님이. 저 예접비 신문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 그래서 강동원 강남 선배들 이제 그 역사를 좀 찾으려고 내 나도 나름대로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엇을